자,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진행할 거는요, 기본서의 102쪽입니다. 자, 또 처음 진행하니까, 자, 102쪽에 보면은, 자, 우리가 전번 주에 특수 콘크리트에서 여러 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102쪽에 보면 4번에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자, 그래서 프리스트레스드 요 그냥 102쪽을 지워버리자고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를 떠나서 얘가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뭐 어떻든 많이 나왔습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이제 줄여서 그냥 PSC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요 말, 프리라는 말이 요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 우리 프리 이래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일? 미리, 전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요런 뜻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미리 스트레스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얘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에다가 자, 고강도 철근. 자, 요걸 사용해서 하는 게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그냥 참고로 고강도 콘크리트는 자, 우리 40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우리 이거고요. 그다음에 고강도 철근은 일반적으로 여기 뭐냐면 우리 피아노선. 우리 피아노선 배웠습니다. 피아노선 또 보면은 자, 우리 철근에서 피아노선 같은 경우는 보통 철근의 몇 배의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5배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5배 이상의 강도가 나오는 아주 이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프리라는 말이 이제 핵심인데, 자, 우리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그 다음 쪽에 이제 박스에 돼 있으면 박스의 단단점이 나오면 맨 위에 있네요. 자, 프리텐션법,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프리텐션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포스트 텐션법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요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고요. 자, 먼저 어떤 이제 요 프리라는 거 하면 큰 뜻으로 요 두 개가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미리 철근을 갖다가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당긴다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인장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면 자, 그저 뭡니까? 거푸집 만들고 거기다가 철근 배근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자,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근을 갖다가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미리 철근을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탁 놓는 겁니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원상 복귀한다면 탄성으로. 자, 그래서 인장력을 줬는데 탄성으로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하는 겁니다.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철근에 자, 우리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이런 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콘크리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말들이 자, 우리 기본서에 어디입니까? 102쪽에 써 있습니다. 요 말. 자, 그래서 미리 철근의 인장력은 잡아당긴다라는 겁니다. 잡아당겼는데 이걸 탁 놓은 겁니다.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탄성으로 쭉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는 뭘 내요? 압축력을 가하는 거죠. 압축력을 가한다. 그래갖고 띵 해서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철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또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얘가 이제 프리입니다. 얘 밀입니다. 그럼 포스트는 뭐예요? 그러면 포스트는 자, 요렇게 씁니다. 포스트가 뭐예요? 영어를 내가 물어보니까 우체국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체국도 맞아요. 자, 요거는 후에, 나중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제작 방법에서 지금 철근을 자, 우리 미리 잡아당긴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할 때, 타설을 하잖아요, 우리가 철근에다가. 근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을 잡아당기는 거고, 얘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철근을 갖다가 잡아당긴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철근을 잡아당기는 거는 똑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잡아당기느냐, 타설한 후에 잡아당기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프리텐션법, 그 다음에 뭡니까? 포스트 텐션법.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이제 제작 방법을 다시 좀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그러니까 미리 잡아당기니까 자, 우리 제작 과정을 한번 좀 보면은요. 자, 우리 프리텐션법은 자, 철근을 갖다가 자, 미리 그죠? 인장을 가하는 겁니다. 철근에 인장력을 가한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옆에서 그림을 그리면 자,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근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잡아당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뭡니까?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겁니다. 잡아당긴 다음에 두 번째 거푸집 당연히 만들겠죠. 거푸집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자, 이렇게 콘크리트를 어떻게 하는 거다? 타설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얘 잡아당긴 걸 갖다가 여기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잘라버린다. 컷. 자, 그래서 자,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근을 컷하는 거. 잘라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잘랐으니까 인장 잡아당긴 걸 놨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죠? 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 철근이 그죠? 탄성으로 컷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근이 지금 여기서 탄성으로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말들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얘를 딱 대니까 철근을 놓다가 딱 잡아당겨 놓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해서 철근이 확 줄어드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이게 들어가니까 자, 요 철근도 요 중간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할 때 그죠? 우리 어떻게 좀 밑에다가 놓으니까 자, 요렇게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가 1번. 자, 이거 다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철근 탄성으로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럼 이제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하중을 받아도 변형이 돼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돼. 그대로 자, 이렇게 된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거랑 똑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으로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줘서 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중도 인장력이니까 이게 늘어나 이렇게 처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형이 생기지 않는 아주 좋은 콘크리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하면서요.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철근을 잡아당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게 프리텐전법입니다. 제작법에 의해서.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포스트 텐전법에 대한 걸 보자고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스관이라 그럽니다. 시스 이렇게 되는데 시스관. 자, 시스관을 자, 우리 직역을 하면 도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스관을 설치 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치 후에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 옆에서 그리자고요. 자, 콘크리트를 자, 거푸집을 만들고요. 그죠?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데 여기에 철근이 들어갈 자리를 요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요 구멍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시스관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자, 뭐 했어요? 콘크리트 타설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근 삽입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철근 넣는 겁니다. 요게 시스관, 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철근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철근 삽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넣은 다음에 그냥 뭐 놔두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철근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인장력을 가하는 거죠. 자, 요게 그러니까 동시에 듣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잡아당긴다라는 거죠. 자, 요게, 자, 요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두 번째다. 철근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인장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자, 콘크리트, 모르타르도 되고, 모르타르라 그래도 되고, 콘크리트라 그래도 되고요. 콘크리트는 근데 아니다. 그죠? 자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크니까. 모르타르를 해서, 자, 우리 사춤을 한다. 이런 다음에. 자, 이거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긴 다음에, 자, 여기, 그죠?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는 게, 자, 요게 3번. 모르타르 사춤을 한다. 사춤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철근을 갖다가 그 다음에 컷. 자,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요 과정은,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철근 그 다음에 딱 잘라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탄성으로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리 이제 힘이 받아도 변형이 되지 않는다. 변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다 했지만 포스트라는 거는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철근에 인장력을 가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 철근에 인장력을 가해서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장이라고만 써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 103쪽에 보면은,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프리텐션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형입니다. 소형 같은 거니까 공장에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만든 기성품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뭡니까? 우리 어떤 거, 큰 거, 이게 소형인데, 소형이 아니고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장에서 이거 사용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로 만든 거, 프리텐션법 공장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현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포스트 텐션법입니다. 그래서 대형,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현장에서, 자, 우리 제작해서 하는 방법이 포스트 텐션법이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네. 그러면서 딱 요것도, 여기서 참 요 말,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이니까 이 시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시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자, 요 말이 커트널 구조에서 보면, 커트널 구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그멀스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스식, 그리드식, 멀리언식, 스펜들러식. 여기서 시스라는 말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그냥 우리 이제 항상 제가 했지만 배웠다고 그래서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심화에서 마지막 이론이니까 이게 어디 나왔느냐 하면은 기본서의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은요,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구성 방식에 보면, 기억에 보면, 시스, 영어 똑같죠? 그러니까 은폐 방식이라 그러잖아, 시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관을 설치하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죠? 똑같은 영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는, 커트널에서는 얘가 뭡니까? 은폐 방식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용어가 저기도 나온다라는 거 봤고요. 자, 그래서 자, 요 용어에 대한 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기본서로 와서요. 103쪽에 보면은요, 그 박스에 보면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뭡니까? 지금 장단점 얘기할 때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고강도 철근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의 장점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자, 뭐냐면 강도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고강도. 근데 얘는 또 이거. 자, 우리가 강도가 크면은 막 균열도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강도도 크면서도 균열도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무지하게 좋은 거다. 자, 이런 얘기가, 자, 여기 강도하고 균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야? 장스팬 또는 긴 스팬. 구조가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가 써있죠. 여기 스팬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스팬, 경간, 간 사이, 자, 이런 말들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뭐야? 기둥과 기둥 사이. 자, 그래, 기둥과 기둥 사이, 자, 이게, 그러니까 긴데도, 그러니까 긴데, 이런데 사용하기가 좋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럽니까? 튼튼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세 번째 보면, 부재의 단면. 부재의 단면이, 자, 작게, 강도가 좋으니까, 균열도 안 가니까, 고강도니까, 얇게 만들어. 피복 두께 얇게 하고요. 또 얘 피아노 손이 그저 우리 얇은 가느다란 강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재의 단면을 갖다가 적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중량이
적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부재의 단면도 적게요. 철근도 그죠? 가벼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량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 구조 이런 데도 자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자 우리 장점입니다. 장점이고요. 이 실은 이제 단점이 이제 제일 많이 나왔죠. 시험 문제는. 그 단점에 보면은요. 자, 요것도 실은 얘가 장점이면서도 얘가 얘에 의해서 단점이 발생하는데 자, 내화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자, 요 말. 제가 요 말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내화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또 우리 저 왜 그럽니까? 그럼 부재의 단면이 자, 강도하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뭐라 그럽니까? 피복 두께가 적다라는 거죠. 그죠? 맞죠? 피복 두께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저 열 전도가 빨리 돼 갖고 어떻게 된다? 내화성이 떨어진다. 또 그러면서 또 얇으니까 아무래도 진동이 조금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 요 내화성이 적다라는 말 많이 나왔고요. 자, 우리 또 전에 배웠죠? 우리 뭡니까?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50메가파스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 폭열,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폭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폭열 발생하는 거 이런 게 다 내화성.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피복 두께 하면서 이런 얘기 했죠? 자, 피복 두께를 얘기할 때 피복 두께가 우리 180, 40, 50, 60, 그죠? 그 다음에 20, 40 뭐 이런 거 우리 수치 외우라 그래서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기둥이나 고의 같은 경우 40메가파스칼 이상일제, 그죠? FCK가 FCK 설계 기준 강도가 이게 고강도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mm 어떻게 된다? 저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피복 두께가 가늘다라는 거예요. 가느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얘기지만 그러니까 피부 내화성이 낮다. 아주 이게 요 말이 그러니까 두 가지 가벼우니까 좋고 이 소재 자 콘크리트도 조금 들어가고 좋지만은 이것 때문에 요런 게 발생한다. 자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게 프리스텐 이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온다 이렇게 깊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내화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이제 이런 제작 과정 프리텐션법, 포스트 텐션법도 이제 우리가 조금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됐고요. 기본서는 제가 주지 않아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3쪽에 양가로 5번에 보면 프리팩트 콘크리트. 자, 여기도 보면은 이 프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프리는 뭐예요? 밀입니다, 밀이.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도요, 여기는 표시는 안 됐지만은 옛날, 자꾸 또 옛날 얘기네. 자, 그죠? 어떻든 한 10년 전 이상 전에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자, 나와 있죠. 그 해설에 그 밑에 보면은 미리 채워놓은 굵은 골재에 굵은 골재를 갖다 미리 넣는 겁니다. 굵은 골재가 뭐예요? 그냥 쉽게 구체적으로. 자갈 같은 거를 미리 넣고요. 우리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비벼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냥 먼저 넣고요. 굵은 골재를 미리 채워 놓은 굵은 골재에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만들려고 그러는 구조물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죠? 굵은 골재, 자갈을 갖다 미리 넣는 겁니다. 넣고서 그 다음에 뭡니까? 파이프를 딱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모르타르. 그죠? 모르타르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이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죠? 콘크리트를 사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타르를 주입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공법을 프리팩트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에 쓰느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 보면 구조체 보수공사 또는 수중, 물속 같은 데 이런 데 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렇게 한다. 또 협소한 장소가 용이하고 그다음 복잡한 매설 구조물에 적합한 시공 방법이다. 자, 이게 프리팩트 콘크리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보면 경량 콘크리트에서 라이트 웨이트 콘크리트. 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 자, 그러면 경량 콘크리트가 있고 얘하고 이제 반대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중량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얘는 가벼운 거고요. 얘는 무거운 겁니다. 자, 그 밑에 중량도 놓았죠? 자, 그래서 이게 수치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량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2톤 미만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중량은, 자, 우리 중량 콘크리트는 비중이 3.24.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제 참고로 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경량 콘크리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자, 뭘 사용하는 겁니까? 자, 우리 경량 벽돌도 배웠습니다. 자, 우리 기본 과정에서, 자, 조족식에서 보면 경량 벽돌도 뭘 사용하는 거예요? 경량 골재.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벼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 경량자 들어가면 우리 어떤 얘기 나온다 그랬어요? 단방이라 그랬어요? 단방. 단열이나 방음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또 어떤 거? 내화성이 좋은 거죠. 자, 이런 말이 우리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자, 우리 경량골재. 그러니까 경량골재를 사용을 해서 보니까 얘가 다공질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얘기들 자, 하면서, 자, 요렇게도 또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되어 있죠. 단열, 방음, 흡음, 내화성이 우수하다. 두 번째 보면 다공질러서, 근데 이제 다공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도는 아무래도, 그죠? 보통에 비해서,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작죠. 자, 그래서, 자, 또 세 번째 보면은 보통 콘크리트보다 피복 두께를 그러니까 좀 두껍게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도 읽어보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 요런 말들이 우리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은 중량 콘크리트 있죠. 한번 읽어보면 되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방사선 차폐용에 사용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무게 가지고 이제 중량 가지고 중량, 질량 뭐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보면은, 자, 그 박스에 보면은 5번은 5번이랍니다. 4번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2.4톤입니다. 최적당 2.4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철근이 안 들어갔을 때는 2.3이고요. 지금 2번에 보면 조금 전에 책에도 있었죠? 경량 같은 경우는 이제 2톤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번에 보면은, 자, 우리 철골까지 들어가면 2.5톤. 그래서,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 자,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2.4톤입니다. 최적당. 자, 그러면은 또 이 2.4톤이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킬로그램으로 하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2,400.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고 여기서 늘어나는 게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서 또 그 1번에 보면은 시멘트는 1.5톤 정도래요. 시멘트. 자, 옛날에 이것도 막 외우라 그랬어요. 근데 좀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꾸, 그죠?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외우면, 그죠? 저는 외우고 있지만은, 자, 근데 요거만큼은 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적산에 가서 이거 적산의 문제에서 이런 거 철근 콘크리트 뭐 구해라 무슨 그런 양이 얼만큼 필요하냐 이럴 때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도요. 자, 지금 여기서 요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또 요거랑 이제 세트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경량 기포 콘크리트라고 돼 있죠. 경량인데 거기에 기포. 자, 요 말보다는 ALC라고 많이 씁니다. ALC. 자, 오토 라이트 클레이트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거기 영어 돼 있죠. 오토 클레이블 라이트 웨이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도요. 영어로 할 때 이렇게 CON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씁니다. 저는 근데 잘 안 하지만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CON. 자, 그래서 C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쓰면 이게 콘크리트예요. 그냥. 자, 참고로 이것도. 그래서 경량 기포 콘크리트. 얘도 시험 문제 자, 우리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량 골재를 이용해서 했는데 얘는 요 기포라는 게 이제 또 기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포 얘기하면 혼화재 생각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 만드는 건데 그래서 얘는 그 기포재가 필요하고요. 기포를 만들기 위해서 기포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포 안정재. 기포가 뭐야? 이게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게 하는 기포 안정재. 자, 그러면서 자, 읽어보면 됩니다. 자, 발포재. 자, 그래서 자, 기포재, 발포재라 그러는 게 더 좋겠네요. 기본서 같이요. 자, 그래서 발포재. 자, 이렇게 돼 있죠. 발포재인 알루미늄 빈말과
기포 안정제 등을 사용해서 고온 고압 증기로 양생을 거쳐서 자 요거 고온 고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양생을 한 겁니다. 이런 콘크리트를 뭐라 그런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다. 얘 두 개를 고온 고압으로 양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콘크리트. 자, 그래서, 자, 얘도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게 시험 문제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경량, 다공질,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열전도 좋고요. 저 내화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경량자 얘도 경량이 들어가니까요. 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기포까지 더 많이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도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요 최근에 나온 게 우리 조족식에서 배웠죠? ALC 블록이라고 배웠습니다. ALC 블록. 이게 이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또 이걸 뭐라 그래? ALC 블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어디요?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자, 이런 걸로 해서 또 우리 그죠? 우리 조립식 많이 합니다. 우리 ALC 블록 하면은 이거 이런 말이 있죠. 자, 너 하루 쌓기 높이 이게 이제 나왔던 거죠. 자, 이 정도로 한다라 그러는데 자, 얘가 표준이다. 자, 요런 얘기 했고요. 자, 여러분. 자, 우리 그냥 블록. 우리 블록 같은 경우 얘는 ALC 블록이고요. 자, 우리 블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2에서 1.5잖아요. 근데 얘가 표준이고요. 자, 이런 것들도 자, 우리 그죠? 배웠는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이런 거 반드시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 이해해야 되는 것들. 자, 그래서 또 다시 적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8번까지 해서 요거 세 가지. 경량, 그다음에 얘의 반대 중량, 그다음에 경량의 사춘형. 얘가 사춘형. 그래서 경량 기포 콘크리트. 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ALC 블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9번에 보면은요. 자, 9번에 한중 콘크리트하고 또 얘하고 또 이제 이게 요것도, 그죠? 다 시험 문제 하여튼 골고루 다 나왔던 겁니다. 한중 콘크리트, 그 다음에 서중 콘크리트. 자, 얘가 또 반대잖아요. 얘는 뭡니까? 한중은, 추울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얘는요, 더울 때. 얘는 겨울에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여름에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온도가 우리 기본서에는 없지만 4도. 자, 또 얘기지만 미만, 이하 이런 거 너무 연연하면은 날 새는 거예요. 머리 터져요. 그냥 4도. 얘는 뭐야? 우리 일반적인 온도 몇 도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상일 때, 이거 이하일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한번 보자고요. 한중 콘크리트에서 동결 위험이 있는 극한기에 시공하는 거. 제가 우리 이 기본서에는 안 넣어놨지만은 자, 요 4도 시험 문제 이거 나왔던 겁니다. 제가 일부러 기본서에 다 안 넣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4도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한중 나왔을 때, 자, 동그라미 2번이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왔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된다? 자, 얘 겨울에 사용하는 거니까 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래, 자갈 뭐 이런 데 열을 가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된다? 자, 물도 뜨거운 물 쓴다라는 거야. 뜨뜻하게. 근데 두 번째, 시멘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열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이 자, 중요한 말이다. 그죠? 왜요?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분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물 시멘트비 60% 이하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A제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자, 나와 있죠. 하루 평균 온도가 여기는 이제 나와 있죠. 25도 이상일제.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사용 재료의 온도가 높지 않게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면 단위 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그죠? 참 더우니까. 그래서 비분 후에 가능한 한 빨리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면은 이제 메스 콘크리트. 메스 할 때는 자, 요거잖아요. 요 메스. 이 메스가 뭡니까?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메스, 큰 구조물을 만들 때 하는 콘크리트에서 자, 우리 메스 콘크리트.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부재의 단면이. 자, 이 수치는 외우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재의 단면이 좀 큰 거.
자, 그래서 이상이고 내외부 온도차가 자, 클 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도 1번 지문말이 중요합니다. 메스 콘크리트가 우리 쪽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시험 문제는요. 기사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나올 때 요 첫 번째 말입니다.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타설 온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죠? 온도가 높으면 뭡니까? 그죠? 우리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메스 큰 것들은요, 이런 것들 균열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균열이 적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균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온도, 요 말. 온도를 낮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말, 자, 여기 나오고 있어요. 타설 온도는 될 수 있는 대로 낮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부어넣기, 이어넣기, 이거 시간이 있죠? 이걸 제가 그냥 없앨 수도 있는데 기본수에 그냥 놔뒀는데 참고만 하세요. 근데 요런 지문이 옛날에 기사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쪽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 2번 알면 좋아요. 분명히 또 얘기지만은, 근데 몰라도 되는데, 대신 이걸 아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그냥 부어넣기. 또, 우리 전번 주에 한 겁니까? 전전번 주에 합니까? 부어넣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어붙기. 자, 얘 우리 타설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어치기 하는 거. 자, 우리 어떻게 됩니까? 25도를 기준으로 하죠. 자, 요거보다 이것도 몇 시간이요? 2시간. 그죠? 맞죠? 이거 이상일제? 일종.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붙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30분씩. 그래서 얘는 2시간, 얘는 2.5시간.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를 딱 알아두면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30분씩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여기 있는, 자, 메스의 기본소에는 있지만은 그냥 너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면 유동화 콘크리트라는 건 뭡니까? 유동성이 좋게 콘크리트 타설 잘하는 거. 우리 그래서 이 유동화라는 말 또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그죠? 우리 AE제에서 유동화제, 유동성을 좋게 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유동화제를 첨가한 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어떻든 되니까 유동화제 넣고 해서 압축 강도가 약하다. 그 전에 유동화제 첨가 전에 콘크리트를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그 다음 쪽에, 요건 했죠? 우리 전번 주에? 자,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또 얘기잖아. 제가 아이래잖아. 내 자신, 제가. 그러니까 제자 들어가면, 자, 이런 얘기에.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자, 동그라미 1번에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4번 보면 진공 콘크리트도요. 자,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겁니다. 자, 그냥 있는 그대로 콘크리트 표면에 진공 매트 장치를 덮어서, 자, 이걸 덮어갖고 왜? 수분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과잉 수분과 공기를 흡수해서 대기 압력으로 표면에 다져서 품질을 좋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우리 문제도 우리 또 기본 과정에서 봤지만 또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 반복.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3회 때 나왔네요. 자, 여기 이거 1번 지문 보면요. 콘크리트 타설로 양생 기간 동안에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인 경우는, 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서중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한유. 요번에도 나왔네요. 그전에도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한중 콘크리트가 4도고요. 서중 콘크리트는 얼마라고요? 25도. 자, 그래서 1번 지문, 자, 우리 또, 자, 봤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게 뭡니까? 격리제. 자, 격리제죠. 간격제가 아니고. 격리제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세퍼레이터입니다. 그죠? 얘는 스페이서 여기 있었고요. 자, 그래서 자, 요 간격제 요거 틀렸습니다. 요 스페이서, 요 스펠링 맞아요? 지금 보니까 스펠링이 좀 이상하게 보인다, 내 눈에. 맞네. 우리 또 써봐야 돼. 아유, 베란다 이 스펠링이 눈에 확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2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에서 이어치기는 스팬의 중앙에서 수직. 그죠? 우리 이어치기가 이것도 옛날에 나오더니 이제 또 이제 다시 서서히 나오는 겁니다. 이어치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어디 철근도 마찬가지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제일 전단력이 최소인 것, 전단력이 최소인 게 보호나 바닥판은 어디라 그랬어요?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직으로 이어치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자, 보호의 철근임, 이것도 지금 이음 나왔잖아. 이음일제, 하부주근은 중앙부에서, 하부주근은,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이단아 그냥 이렇게 외웠죠? 또, 이음은, 이단아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음은 단부에서는 어디서? 하부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부주근은 중앙부라고 되어 있죠? 중앙부가 아니고 어디예요? 단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자, 5번 질문 보자고요.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는 배합 강도보다 충분히 커야 한다. 자, 그죠? 소요 강도가 뭡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소요하는 거니까 설계 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그러니까 FCK. 자,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게 막 혼합이 된단 말이죠. 혼합이 되면서 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멘트 강도가 제일 큽니다. 시멘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배합을 하니까 배합 강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설계 강도, 소요 강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배합 강도가 충분히 커야 되는 게 반대로 얘기를 했죠. 작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오던 것들이 자 요번에는 자 이런 질문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조금 더 보자고요. 자, 5번 보면은요 철근 콘크리트의 각부 구조 자 이게 나오는데. 그냥 그저 조금 쉬었다가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이요.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에 대한 거는 자, 우리 다음부터. 자, 근데 여기 각부 구조는 뭐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